네, 성공투자 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늘장의 특징주의자 관심주 종목 탑10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유한타증권 류민수 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시장은 오후장 2차 전지주들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지수도 같이 좀 흔들림을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만 2차 전지주들이 쉼을 줄 때 낙폭과대주들의 어제 오늘 반등이 두드러집니다. 그 안에서 오늘장 관심주 종목 탑10으로 압축해서 전략 세워볼까요? 오늘의 12종목 바로 공개합니다. 낙폭과대, 로봇, AI주들의 반등이 그 안에서도 두드러지죠. 2차 전지 수급 쏠림이 완화되면서 낙폭과대 성장 섹터로의 수급 순환 속 오늘은 로봇주의 뉴로메카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로봇보다는 AI 쪽이 더 강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로봇주 이슈를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언팩의 일환으로 뉴욕에서 연 행사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파를 전시했다라는 소식에 전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협동 로봇주들의 동반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뉴로메카는 국내 포스코 또 큐렉소와 협력에 나서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중국 로시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로봇은 연내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발표 기대 또한 유효한 가운데 또 최근에는 상장한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스페이스테크 ETF 편입 종목으로 그 수급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이슈적인 반등보다는 수급 순환 속에 낙폭과대 로봇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이번 주 뉴로메카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어서 9위입니다. 개별 이슈의 상한가를 기록한 STX중공업이 오늘의 9위네요. HD 한국조선해양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을 한 건데요. 이 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파인트리 파트너스와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총액 약 818억 원 규모로 STX중공업 지분 35%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STX중공업은 소형 선박용 엔진의 강점이 있고 또 한국조선해양 자회사 현대중공업은 대형 엔진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엔진 기술을 접목시켜서 STX중공업 자체의 친환경 엔진 기술을 지원하고 또 대형 엔진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STX중공업이 보유한 터보차주 분야의 역량을 확보해서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시너지를 통한 수출 확대로 중국 등 해외 시장 공략 박차를 가하겠다. 선박용 엔진 시장의 입지를 다진다는 구상입니다. 과연 상한가 이후에 피인 수요가 얼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슈 체크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8위 AI에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셀바스 AI가 오늘의 8위 종목입니다. 2차 전지에 집중됐던 수급이 완화되고 빈집털이 낙폭과대주로의 수급 유입 속에 연초 시세를 내고 한동안 쉬었던 AI 로봇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일은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의 기대 속에 네이버 관련 AI주들이 반등 탄력이 두드러졌고 또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의 파급력이 강할 것이라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도 시세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또 솔트룩스가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와 삼성 챗GPT 개발에 나섰다라는 소식에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는 등 AI주들의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AI 테마를 형성할 당시 대장 역할을 했던 코난테크, 솔트룩스, 셀바스 AI 중심으로 탄력이 강합니다. AI 음성인식의 강자 셀바스 AI 자체적으로도 이슈가 있습니다. 이 계열사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분 투자한 울트라 사이트의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이 미국 FDA를 승인 획득했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헬스케어와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8위를 기록했네요. 네, 10위부터 8위까지 짚어봤고요. 전략 들어가 볼까요? 네, 10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로메카입니다. 최근 이 로봇주들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뉴로메카 협동 로봇의 시장 선두 기업입니다. 워낙 협동 로봇 관련해가지고 시장 전망은 밝은 상황입니다. 이 긴 조정을 겪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류민수 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요. 올 초에 그 로봇 그다음에 AI들이 상당히 강세였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지금 국면이다 보니까 이런 낙폭과대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도 나름 이슈 있고 어떤 모멘텀들이 가동될 어떤 섹터 위주로 좀 강한 반등세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협동 로봇 부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멀티플레이어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창고 같은 데 이제 쓰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이제 막대한 비용도 필요하고 한 가지 어떤 생산에 특화된 작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 같이 이제 대규모 자금 투입 이런 데가 좀 쓰임새가 많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좀 자유로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쪽에서도 동사 같은 어떤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 니즈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프랜차이즈 쪽에 투입되면서 레퍼런스 계속적으로 쌓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한 후에 횡보 기간을 갖고 또 최근에 상승하기 때문에 최고 고점이었던 올 상반기에 이룩했던 어떤 3월 정도인가요? 그때 이룩했던 어떤 정고점 트라이는 일단 실적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정고점 근처 정도로 좀 목표가를 보시고 한 4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로 보시고 한번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고점 부근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더 볼 수 있겠다. 뉴로메카에 대한 진단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듯 2차 전지주에서 이제 빠진 수급이 어디를 갈까 했을 때 이슈가 있는 쪽에서 더 강하게 수급을 수반하면서 급등에 나옵니다. STX 중공업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피인수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상한가를 찍었는데 이 인수 효과 어느 정도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STX 중공업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HD 현대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결정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상한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동안 STX 그룹 워낙에 좀 안 좋은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조선소들 역시도 구조조정이 들어가면서 엔진 수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역시나 주가 역시 상당히 좀 안 좋은 흐름을 겪어왔었는데요.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HD 현대그룹에서 이제 인수가 결정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화 과정밖에 남아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D 현대그룹 입장에서도 선박용 저속 엔진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 확장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STX 중공업의 어떤 가동률 약 25%에서 30%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약 50% 정도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실적에 대해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증권사 리포트를 보게 되면 목표가 16,000에서 17,000 정도 제시를 해놓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지금 11,66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8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바스 AI입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죠. 이 계열사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분 투자한 곳이 이제 AI 심장 초음파 솔루션이 FDI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는데 이 지금 이슈 뭐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관심 가져봐도 좋을까요, 리민수 부장님? 결론부터 말씀 저는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쪽 관련주들이 이제 그 솔트룩스를 필두로 지난주부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달 중순인가요? 애플에서 이제 그 자체 AJAX라는 것을 기반으로 체포 서비스 원래 이제 대단히 이제 비밀스러운 기업이기 때문에 뭐 언론 보도가 블룸버그 발 있었는데 이쪽에서 뭐 특별한 코멘트가 없었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프로젝트의 진행 중이라는 게 지금 알려졌고 이후에 이제 솔트룩스가 이제 삼성 GPT 개발 착수 소식 이런 부분도 같이 연관된 부분이 모멘텀으로 전반적으로 작용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쪽에 대한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경쟁은 뭐 하드웨어 쪽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소프트웨어 쪽도 계속적으로 가열차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뭐 성장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존중하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결국은 또 한 번의 또 실적입니다. 뭐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뭐 적자 기업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실적 이런 쪽에서의 실적이 나와야지 더 많은 어떤 멀티플이나 업사이드가 추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오늘 셀바스 헬스케어 상한가를 갔는데 고점에서 22% 정도인가요? 아까 좀 봤는데 그 이상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못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셀바스 A가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신마다 일단은 익절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시간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각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지난달 공개된 애플의 비전 프로에 OLED 공급업체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랜만에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현재도 견조한 상승 이어가면서 5.4%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늘어났다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이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기대된다라고 평가하면서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4거래일째 오름세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신고가 터치하면서 현재도 8%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는 2분기 실적이 좀 암울했죠. 그래도 이제는 경기 침체 늪에서 벗어나 순환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주들 함께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그중 금호석유는 3분기 실적이 반등할 것이란 분석에 힘입어 5.6% 오르면서 12만 6,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반도체 관련주들 실적 시즌 대체로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장비주 넥스틴이 리포트 효과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레스큐, 크로키 장비 라인업이 확장되면서 재평가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11만 원으로 올려잡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관이 10거래일째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50주 신고가 터치하면서 9만 원 선 돌파하고 있습니다. 성공투자 오증시는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속속 살아나는 흐름이 눈에 띕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7위 종목 확인해 볼까요? 낙폭과대 바이오주들도 성장 섹터 순환 상승과 맞물려서 같은 맥락에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수급이 확산되면서 숨통 튀어주는 반등을 보여주는 가운데 삼천당 제약이 7위입니다. 삼천당 제약을 보면 주가 변동성을 확대한 이후에 저점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구용 인슐린 투자 유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확정 이나 중국 파트너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다시 한번 답변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동일 보도에 대한 무려 13번째 해명 공시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이슈에 주가는 더 좌우가 되고 있죠. 유럽 PFS 특허 실사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마무리됐고 유럽 본계약 체결 시기가 10월로 미뤄지면서 세 번째 연기된 본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우려로 주가가 다소 흘러내렸는데요. 그래도 7월 저점을 잡아가는 걸까요? 우려를 더 해소해 나갈 수 있을지 삼천당 제약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또 호실적 발표와 함께 속속 올라오는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아프리카 TV가 오늘의 6위를 차지했네요. 2분기 실적, 시장 전망치를 웃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별풍성 광고 매출 호조에 견조한 실적을 달성한 건데요. 또 하반기 게임사들의 신작 출시에 따른 광고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이렇게 플랫폼 광고 사업부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서 하반기 호실적 지속될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권에서의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답답했던 주가의 틀을 더 깨고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오늘의 6위 아프리카 TV입니다. 네, 7위부터 6위까지 또 확인해 봤고요. 7위에 대한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훈 이사님, 삼천당 제약은 항상 이제 AS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 또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본계약 체결에 대한 루머와 우려가 계속해서 좀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좀 해소를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워낙 좀 기대감이 좀 많았던 종목이고 그 기대감을 상반기에 좀 빨리 좀 끌어다 쓴 탓에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드디어 이제 제약바이오의 시간이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한 거래량과 함께 바닥에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뭐 금호석유,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던 낙폭과대 종목들이 거래량과 함께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반기에 시장의 컬러가 바뀌게 된다면은 상반기에 많이 고생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도주 그리고 스타 종목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미 유한양행과 고스코텍 같은 종목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삼천당 제약도 재료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바닥이라면은 그리고 수급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비워놓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빠르게 주가가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각 지역별로 미국, 북미, 그리고 캐나다, 유럽 같이 아일리아 시밀러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PFS라고 하죠. 이제 프리필린 시린지라고 해서 이제 그 빈 병에다가 미리 약을 충전해 놓은 어떤 그런 특허를 다른 회사와는 문제가 좀 있는데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실사에서도 다시 한번 검증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계약에 대한 어떤 노이즈는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눌림목마다 모아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림목마다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3,000당 제약에 대해서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진단해 보도록 하죠. 아프리카 TV입니다. 어저께 이 호실적을 발표했죠. 증권가에서도 깜짝 실적 발표함에 따라서 목표가 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워낙 이 주가 바닥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강한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유민수 부장님? 예, 그러니까 실적이 좀 좋게 나왔잖아요. 실적이 상당히 그러니까 깜짝 실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경기 영향으로 좀 광고 매출 이런 것도 좀 부진할 거로 예상했는데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충성도 강한 코어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이익률의 어떤 기반으로 하는 별풍선, 소위 별풍선이죠. 기부 경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지세가 입증됐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가에서 대부분의 목표가 상향 또는 기존 목표가 유지. 근데 이제 타겟 프라이스가 상당히 높죠. 뭐 15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밑에서 올라오고 거래량은 수반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더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게임 관련 콘텐츠형 광고 급증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조금 광고의 어떤 지금은 침체기지만 상당히 동사한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외 어떤 플랫폼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가져가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고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눌림목시 매수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을 기반으로 한 수급 유입으로 급등에 나오는 아프리카 TV 추가 상승 여력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 아프리카 TV까지 투자 전략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하면서 리포트 효과까지 받는 넥슨게임즈가 오늘의 5위를 차지했네요. 8월 3일 블루 아카이브의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블루 아카이브 흥행 기대가 높죠. 중국 공식 홈페이지 사전 예약자 수 413만 명을 돌파했고 3대 지표라고 불리는 바이두, 위챗, 웨이보에서의 검색량 수치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흥행 가능성 높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일본 애플 앱스토어에서의 블루 아카이브 실시간 매출 순위 1위로 재등극하면서 다시 돌풍이 부는 듯 국내, 일본, 여타 글로벌 지역에서 증명된 성과를 고려했을 때 중국 시장에서의 흥행 기대가 높습니다. 견조한 매출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가 큰데요.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넥슨게임즈 8월 3일 출시 이후의 반응도 예의주시해 봅니다. 오늘의 5위를 기록했네요.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이틀째 급등세 강한 두산이 오늘의 4위를 차지했네요. 실적도 좋고요. 호재 뉴스에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 영업이익 5,1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했고 순이익도 흑자 전환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밥켓의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보인 것과 더불어서 신사업, 이 전기차 소재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됐죠. 셀 연결하는 소재
화제인 PFC의 누적 수주액이 약 5천억 원을 달성했다라는 언론 보도에 전기차 소재에 대한 이슈까지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은 또 미국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의 핵심 소재인 CCL 양산에 착수해서 8월 이후에 공급을 또 시작한다는 뉴스에 다시 한번 또 탄력을 받는데요. 두산 로보틱스의 연내 상장 기대 또한 유효하고요. 3분기에도 호실적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런 호재 뉴스 속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쉬었던 주가가 다시 강하게 쏘는 두산이 오늘의 4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3위 종목도 공개해봅니다. 바이오에서 또 이름을 올렸네요. SK바이오팜이 오늘의 3위를 기록했습니다. 7월 중순 IR 이후에 거래를 동반하면서 주가도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외국가 기관의 동반 매수가 탄탄하게 유입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데요. 실적은 2분기 적자 전망, 낮아진 시장 전망치에는 어느 정도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2분기보다는 그 이후를 기대하고 있죠.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의 미국 내 빠른 처방수 증가에 따른 4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향후 성장 동력, 차세대 3대 영역인 표적 단백질 분해, 또 방사성 의약품,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2026년 19조 원 가치의 빅 바이오테크로 거듭나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이후 커져가는 차세대 항암제, 방사성 의약품에서의 성장성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적 회복과 차세대 파이프라인이 주목되고 있는 SK바이오팜 달라진 모습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오늘의 3위입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고요. 5위 넥슨 게임즈로 또 게임주에 대한 전략 세워볼까요? 네, 모처럼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는 넥슨 게임즈입니다. 핵심은 역시나 이 블루 아카이브의 중국 출시겠죠. 이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이 게임주 가운데 이 넥슨 게임즈의 매력도 어떻게 보시나요? 김성훈 이사님. 네. 8월 3일이죠. 내일 모레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 쪽에서 이제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우리나라 게임 주식을 매매하는 어떤 수급의 특성상 출시 전에 미리 내다 파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그런 것에 더해서 최근에 2차전지 섹터 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하락이 조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은 객관적으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중국 쪽의 어떤 성과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바이두, 위챗, 웨이버 검색량 모두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봤을 때 사전 예약자 수도 약 413만 명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글로벌적으로 이 게임 자체가 이미 성과가 검증이 된 게임이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컨센은 1매출 10억 원에 순위로 봤을 때는 약 10위권, 9위에서 10위권 정도로 이제 컨센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목표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낮아진 주가는 매수에 좋은 기회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한 3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다른 게임주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유민수 부장님. 저요? 네. 이게 사실 뭐 게임주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그닥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호의적이진 않은데 일단 내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 게임주를 시작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사님 말씀하신 넥슨 게임주 빼고는 그렇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지금의 흐름은 좀 유지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뭐 하반기에 있을 신작에 대한 흥행 여부 그다음에 이런 것들로 이제 개별적인 어떤 이슈로 이제 차별적인 어떤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어떤 추세를 전환해서 강력한 어떤 주주도로 가기에는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했던 이메이드 같은 기업들이 했던 P2E에 대한 반향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일으켜야지 전반적으로 게임에 대한 어떤 추세적인 어떤 상승 이런 부분을 기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는 중국에서의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분석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그 외 게임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낙폭과의 수급에 의한 반등 그 이후의 흐름은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4위 두산에 대한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무엇보다 전기차 소재라든지 엔비디아 향 공급 이슈까지 부각되면서 호재 뉴스에 또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수 부장님, 주가 얼마 더 가져갈 수 있는 힘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참 두산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은데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지주사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국면에서 탈피하는 모습,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호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반으로 이제 주가 상승이 좋은데 동사 역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PFC라고 이건 이제 셀을 연결한 소재인데 이게 이제 배터리 무게를 이제 줄여준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런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어떤 와이어링 하네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 OEM들로부터 관심이 많았던 쪽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상당히 매출이 수주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AI 가속기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또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다음 달 정도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이 부분 상당히 두 개의 어떤 신사업으로서 지금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동사가 지금 올해 한 1조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더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나 저평가 국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2차전 쏠림 완화, 그다음에 이런 어떤 모멘텀, 그다음에 실적 이런 것들이 다 삼박자 갖춰준다면 제가 볼 땐 저평가 국면을 좀 어느 정도 탈피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혹시 안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뭐 장중 눌림 몫이 또는 일중 눌림 몫이 계속적으로 조금 주식을 사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에 대한 업사이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로봇주의 그 흐름과도 같이 동참하는 모습이죠. 김성훈 이사께서는 두산, 사실 다른 종목도 이제 수급으로 의한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자체적인 이슈까지 같이 수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힘을 여기서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포스코홀딩스로 촉발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전통적인 그런 기업들이 숨겨진 자회사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멀티플이 재평가받는 현상들이 포스코홀딩스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S였고요. 그 다음에 OCI 그리고 뭐 이제는 또 두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하반기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이제는 AI 쪽이죠. 엔비디아 가속기에 대한 또 납품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안 그래도 이제 싼 종목인데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멘텀까지 붙게 되면서 주가 역시도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 같은 경우는 원래도 쌌는데 이제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다 그러면은 이제는 바닥에서 거래도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마다 매수를 자신 있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림목마다 매수 자신 있게 해도 괜찮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입니다. 오늘 오전에 상승 VI도 걸렸었죠. 최근에 이 외국인의 이 매수세도 뚜렷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한 상승세 보인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일단은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수급이 확실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SK바이오팜을 설명한 데 있어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뇌전증 신약이죠. 엑스코플이라고 하는 뇌전증 신약인데 이것이 현재 북미 시장에서 이제 풀리고 난 이후에 점유율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월간 처방 건수가 한 2만 2천 건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회사 측에서 내년에 3만 건 이상 목표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해당 분야에서 처방 건수 1위를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약이 이제 직접 판매를 하게 되면은 마진율이 거의 9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많이 팔면 팔수록 거의 논하는 장사라고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추가적인 성장의 동력으로서는 이제는 플랫폼 기술을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TPD라고 하는 표적 단백질 분해 기술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프로데오반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함으로 해서 이런 플랫폼 기술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RPT라고 하는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또 확보를 이제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잘 팔리는 약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성장의 동력과 플랫폼 기술을 확보를 함으로써 이제 멀티플을 좀 더 활증을 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타이밍에 현재 이제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는 상당히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11만 원을 보시고서 꾸준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유민수 부장님은 SK바이오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좋게 보는 바이오 기업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요. 참 독보적인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통 이제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보통 이제 10억 달러 이상 매출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갖고 있는 뇌전증 이 치료제가 10억 달러 이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 특히나 또 마진율도 좋아요. 직판 체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특히 직판 체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바이오 기업이 60%가 좀 안 되거든요. 근데 거의 마진율이 한 80, 90% 이상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은 기업.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 중에서 SK 바이오팜은 좀 보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바이오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허영선님의 댓글입니다. 원익 PN이 한풀이하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최근 국내 연구팀이 상온에서도 이 대량의 전기를 손실 없이 송전할 수 있는 이 초전도체를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익 PN이 충전소, 폐배터리 관련주로 이 소재 대비 좀 탄력이 약했는데 한풀이하듯이 3거래일째 양봉 쌓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지민님의 댓글입니다. 흠이 에코프로 다시 오름이라고 말해주셨어요. 맞아요. 오늘 1시 부근에 2차전지 대형주 위주로 물량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줄줄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래도 약속의 2시 다들 낙폭을 줄이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는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1%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청진 거사님의 댓글입니다. 코스피 2660선 외국인 선물 관리하는 듯이라고 말해주셨는데요. 그쵸,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시작은 1,10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또 선물은 무려 1조 7천억 원가량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선물 매수 규모가 꽤 큰데 이 덕분에 코스피는 견고하게 2660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영우님의 댓글입니다. 우리 아들이 매일 보니까 많이 오를 거예요라고 6.2 아프리카 TV 관련 내용 시청하면서 댓글 달아주셨어요. 참 실생활 투자 전략인 거죠. 아프리카 TV는 항상 돈 잘 버는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연중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이 턴어라운드가 포착되고 있으니까 올해 주가도 이 과거의 위험을 보여줄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랭킹쇼 종목탑10 이제 대망의 2위와 1위 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호실적이 나오면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튀어오른 흐름 눈에 띄죠. 대망의 2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2분기 호실적 발표 이후 반등에 나서는 흐름 두드러집니다.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 2,534억 원,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컨센서스를 웃돈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3분기부터는 4공장의 부분 가동 효과가 반영되면서 하반기 고속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이렇게 선제적으로 공장 증설을 통해서 실적 안정적인 성장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CDMO 사업의 경우에는 항체에 이어서 또 글로벌 업체들이 앞다퉈 뛰어드는 ADC로 확대할 계획으로 최근에 ADC 생산을 위한 TF를 결성하고 내년부터 ADC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모멘텀과 더불어서 추가 반등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바이오주 전반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대망의 1위 종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일 네이버에 이어서 카카오그룹주에도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동반 반등, 오늘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카카오를 비롯해서 뱅크페이, 게임즈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딱히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수급순환 속에 네이버의 훈풍을 받고 또 낙폭과대 선자세터의 반등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자, 카카오엔터 SM과 북미 현지 통합법인을 출범하고 사업협력 본격화에 나서면서 시너지가 주목되고 있고요. 다만 카카오는 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실적 기대치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이버 대비 AI의 청사진 또한 불분명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카카오 게임즈의 경우에는 아케이즈워 효과로 2분기 실적 전분기 대비 개선이 되나 전년 대비로는 감익이 전망되고 있고요. 뱅크와 페이도 실적 기대가 높지는 않은 가운데 카카오그룹주 전반적으로 오늘 펀더멘탈로 오르는 게 아니다 보니 낙폭과대 수급 유입 이후에 추세적인 흐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상승 진단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1위는 카카오그룹주가 차지했습니다. 자, 2위와 1위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류민수 부장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주들 흐름 괜찮거든요. 그 안에서 중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무래도 실적적으로도 기반이 되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수급으로 반등하는 종목 대비로는 조금 더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단순히 수급으로 보는 종목 이외의 종목이겠죠. 근데 이제 참 2차전지 말씀드리기가 좀 곤혹스럽고 조금 조심스러운데
한 섹터의 어떤 집중 현상이 이렇게 완화됐을 때 시장 현상이 어떤지가 오늘 적나라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예의 섹터들, 그다음에 안 올라갔던 섹터들이 상당히 지금 소외받던 섹터들, 소외받던 종목들. 그래서 일부 투자자분들이 갖고 있던 고전했던 종목들이 반등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2차전지 섹터의 쏠림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어떤 현상들을 야기시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그 바이오주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추세적인 상승, 그다음에 주도로서의 역할, 이건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쪽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하반기 어느 시점,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늦어도 내일 상반기에는 어떤 매크로 상황의 어떤 피벗 이런 거와 같이 연관돼서 분명하게 주도주로서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갖고 갈 가능성은 높은데 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주도주를 전반적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실적이 겸비되고 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테크의 중소형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임상 데이터가 좋게 나온다면 상승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억세스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MO 사업이나 CDO 사업 하는 매출이 견고한 기업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매출액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수익성이 개선되고 영업이익이 나오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이런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이고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동사 역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4,400억이에요. 그래서 매출은 1조 6천억 이런 걸 나타낼 것 같은데 상반기 기준은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은 29%, 매출은 36%. 영업이익률도 40%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일을 잘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4공장이 풀가동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고, 5공장 역시 지금 아직 2025년인가요? 2025년 4월 지금 가동 예정인데 계속적으로 수주가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전언이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동사에 대한 어떤 중장기 투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어떤 순환매, 낙폭과대의 어떤 반등, 기술적인 흐름,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작용하는 날 사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약간 좀 조정이나 눌림목시 이때 꾸준하게 모아가신다면은 올해 어느 시점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에는 좋은 수익을 거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김성우 이사께는 이렇게 여쭤볼까요? 지금 뭐 바이오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어느 정도 2차전지가 쉴 때 받았거나 해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보유자의 관점에서 손실을 줄여나가는 관점으로 보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정말 신규로도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충분히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바이오 섹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삼성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일단은 삼성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sek터의 경우에는 하반기에 저는 충분히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일단은 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쉬어간 적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에스모, 그리고 여러 가지 주요 바이오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요 바이오 종목들이 예정되어 있는 주요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상반기에 너무 2차전지 섹터 쪽으로 수급이 쏠렸고 그런 것들이 현재 풀려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본다면은 바이오 섹터의 경우에는 충분히 소위 말해서 지금 수급적 빈집이거든요. 이 네. 빈집이 채워지는 과정만 들어오더라도 바닥에서 더블 이상 나오는 종목들은 아마 속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바이오 섹터 여러분들 지금도 충분히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랜 조정을 거친 만큼 하반기 더욱 기대되는 바이오주, 또 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 1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그룹주입니다. 전날 이 네이버 7%대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카카오그룹주 또한 그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대응 관점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네, 오늘 특징주들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게임, 엔터거든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바이오 게임 인터넷주들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반기 꼴찌 섹터, 소외 섹터들인데요. 그만큼 이들 종목들이 특징주로 잡힌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컬러가 좀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죠. 낙폭과대 대표적인 종목 섹터였었고요. 일단 네이버 역시도 오늘 어제 오늘 그리고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굳이 우리가 좀 내용을 보자면은 카카오도 코 GPT라고 하는 생성형 AI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만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AI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의 경우에 저는 한 가지 상당히 좀 남아있는 카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카카오톡이라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막강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정말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코 GPT를 연결시켜서 어떤 막강한 수익으로 연결을 해나가는 그런 그림을 시장에게 보여준다라면은 주가는 상당히 빠르게 급등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런 어떤 그림과 그런 성장성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에 밀려서 2등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뭐 그것을 제외하면은 광고 쪽이나 어떤 다른 섹터들은 전혀 뭐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낙폭과대 섹터 쪽의 어떤 반등에 동참을 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제한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플랫폼주 가운데서는 그럼 네이버를 더 우선시하세요? 맞습니다. 8월 24일이죠. 그때 하이퍼클로바가 공개될 예정인데 또 마침 그날 새벽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엔비디아의 AI의 어떤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지금 AI 관련주 그리고 한미약품과 이수페타시 같은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아직까지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때를 아마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민수 부장님은 카카오그룹 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어떤 지금 반등의 흐름, 이런 어떤 돈의 어떤 수급에 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지금 예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특히나 또 성장 모멘텀으로 잡고 있는 지금의 어떤 플랫폼, AI 플랫폼 관련해서도 네이버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비용 투자 자체도 네이버는 꾸준하게 제가 알기로는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만약에 이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급속도로 하게 되면은 비용 부담에 대한 부담도 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도 상당히 요원하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에서도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약화되는 측면인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네이버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투자하실 분은 네이버로 택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번 뭐 네이버도 같이 말씀드린다면 네이버가 이제 8월 25일인가요?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하이퍼클로바를 출시를 하는데 그 전에 만약에 오른다면 주가가 오른다면 저는 좀 수익 실현 관점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알려진 오픈 AI가 한국어 습득 능력 상당히 뛰어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약에 경쟁이 붙는다면은 어떤 우위를 점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계속 올라와 준다면 저는 일단은 수익 실현 관점으로 가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같은 날 겹친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네이버라든지 기타 AI주들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지 매매 관점으로 봐도 될까요, 김성우 이사님?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HBM 관련주의 대장인 한미 반도체가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가 내일 투자 경로가 해제가 되고요. 오늘 오후부터 벌써 이를 노리고 수급들이 빠르게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를 비롯해서 ISC,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이 아마 장 초반에 좀 시세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망의 1위는 카카오그룹주가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카카오그룹에는 좀 제한적인 흐름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 그 외에 네이버라든지 AI주들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김성훈 이사, 류민수 부장,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